원주 지역 운수회사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시장과 군수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주사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 122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지역 운수업계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예고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추가 고용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운수회사는 내년부터 실제 적용되는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려면 운전기사 28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승객이 적거나 환승이 가능한 노선을 폐지해도 20명 늘려야 하는데 버스 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인원만 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운수회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없애고 운행 횟수도 114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용률이 적은 만종역 출발과 도착 첫 차가 폐지되고 경유지가 조금 달랐던 노선들은 통합됩니다. 다른 노선들은 막차 시간이 당겨지거나 첫 차 시간이 늦춰집니다. 하지만 통학버스 12번이 없어져 태장동 학생들은 등교 시 환승해야 하고 횡성이나 문막으로 가는 11시 대 심야 버스가 폐지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원주시는 민원이 거센 심야 노선의 경우 단기적으로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농촌 지역에는 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는 희망택시 확대와 원주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도입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문막이라든가 흥업이라든가 길의 일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그 마을버스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167대 가운데 올해 9대를 줄이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17대를 더 줄일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더 단축돼 버스 노선은 몇 차례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장과 군수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 결과가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재판 진행 과정 등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첫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장은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측은 첫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인데 이 시장 측은 친분이 있던 공무원들에게 인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시민 배심원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재판을 신청한 이유 한 말씀 안 해요. 저도 잘 모르는 건 변호인들하고 협의해서 무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내 현직 시장과 군수는 모두 7명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에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시장과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자치단체 사업과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에 지역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원주의 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 주사액을 환자의 동의 없이 간호 기록지에 넣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은 내부 직원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답변 서류 역시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 맞지도 않은 비타민 수액값을 지불했다는 A씨. 영양제 주사에만 동의 서명했는데 난데없이 비타민 항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다른 비급여 주사 동의서의 본인 서명은 아예 자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타민 C는 여기에 돼 있고 또 뭐 내가 서명한 거에 대한 되지도 않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름만 맞으면 뭐해? 필치가 될 게 아닌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B씨도 비타민 수액을 맞은 적도 없는데 진료비가 청구됐다고 주장합니다. 비타민을 맞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맞았는데 동의한 적도 없는데 동의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비타민 주사액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속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의 없이 거짓으로 꾸며 돈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환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 문제를 보고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전 직원 C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답변 서류마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씨는 병원이 진호위에 낸 근로계약서와 복무 이행각서 등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내장이 같은 날 작성을 한다는 서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동일인데 그 각 한 장 한 장마다 이름도 틀리고 사인도 다 틀려요. 저는 그리고 영어로 사인을 하거든요. 해당 병원은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며 조사를 받는다면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라 그러세요. 조사를 해보라 그러시고요. 네. 만약에 저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런 적은 없어요. 피해를 봤다는 환자들은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 항운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합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채용 비리 관련 노조원과 외부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4월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동해 항운 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벌였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동해 항운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동해 항운 노조 위원장을 지낸 62살 김모 씨는 채용을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아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2천만 원을 받은 부위원장 54살 김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노조원과 외부 청탁자 등 모두 75명을 입건한 가운데 채용 청탁과 금품 수수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650여 명이 소속돼 있는 동해 항운 노동조합은 항만 하역 근로자를 수시로 채용해 인력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하 5천 이상은 줘야만 항운 노조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1년 연봉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돈 5천이 없어갖고 못 들어온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요. 지역 유력 정치인들 역시 노조원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국비 122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개발 호재 등으로 땅값이 상승하면서 추가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당초 정부 확정 사업비 100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을 확보해 보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는 689억 원으로 지금까지 356억 원이 투입돼 1차 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